2024년 1월 7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냥 연말에 계속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고요. 태형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라서 대응인데 정부가 압박을 주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배째라 할 수 있어요. 배째라가 뭐냐면 은행한테 빌린 돈 못 갚겠다 배째라 그렇게 하거든요. BJR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진짜 안개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얘가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치는 쪽에서는 그냥 징역 사고고 말지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플레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국가적 단위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 알짜의 사들은 알아서 분사를 시킨다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금융권 위험도 같이 촉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불거지느냐 그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세션은 챗GPT가 영향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GPT 이제 프롬프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론칭이 됐거든요. 여기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앱 초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가 왜 카카오가 됐나요? 다음하고 카카오톡 두 개가 합친 거잖아요. 카카오톡은 그냥 사람들이 이제 대화 메신저 통과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GPT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그거의 핵심은 A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갤럭시 2024에 AI를 탑재한 걸로 해서 이걸 좀 더 간편한 UI 그걸로 휴먼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돼. 그쪽에서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지가 제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터지기 날 전까지는 시장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인데 지진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면 또 금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할 빌미를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 지역이 조금 위쪽에 위쪽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애매한 그러니까 금리적인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인데 금리 인하로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관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전 세계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 안 좋고요. 이거 이제 속가 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건설이랑 중국의 부동산이랑 둘 다 같이 연결될 거고 미국은 잘 나가는 지역들 신규 임대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전적으로 뭐 이겨나가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종로의 빌딩은 괜찮을 거야 했는데 그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슈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예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으면은 호재입니다. 이거 호재인 상하니까 제가 안 넣었겠죠. 미국 금리 인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한데 그래도 제 느낌상 4.5를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4.5 이하로 내려올 때는 시장이 무너져야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상향 박스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급등의 우상향이 아니라 잔잔한 우상향 박스권입니다. CDS는 28이 될 거고요. 동일한 상태고 원달러는 또 여기서 내려갈 줄 알았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예측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급등이 나온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신흥국들도 다 올라간 거고요. 금융사 유동성을 한번 체크하고 고정금리 비중 높이고 한계 기업 지원 늘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 지금 충분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동금리 안 할 거고 변동금리가 많을 때는 고정금리를 꼭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금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고 할 때는 고정금리를 할지 변동금리를 할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기간이 짧으면은 그냥 고정금리 가시면 되는데 기간이 길 경우에는 변동금리 하다가 나중에 전환권 받을 때 하셔도 되고요. 기업 구조 혁신 펀드가 근데 하반기 계십니다. 하반기까지는 방어가 힘들다. 한계 기업이 가감하게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그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태형건설이 스타트인 것 같아요, 저는. 베어스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AI든 그 뒤에 이제 금융회사가 크게 무너진 것처럼 지금 동일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금융불안 커지고 있고 제2금융권 연체이익이 3.2조, 3.2조인데 눈에 보이는 게 3.2조고 이게 우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을 빌려는 건설사까지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 밑에서 하청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설사가 돈이 띄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워크아웃을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압박을 하는데 지금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위험이 더 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위험에 큰 영향고리가 있습니다.
자, 리세션이 경기 침체인데 연착륙 확률은 30%고 견착륙은 70입니다. 경착륙 없이 금리 인하를 제대로 3% 이내로 떨군 적이 없고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언제든지 편하게 할 거면 2.5%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내려오는 2.5%면 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2.5%면 괜찮고 더 내려왔을 때는 땡큐 하면서 대응입니다. 시장이 그전에 무너지면은 더 땡큐 하면서 대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거나 현금 보유랑 그걸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한번 크게 올 건데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개도국 중에서 일부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프리미엄 폰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고 맞춤형 챗 GPT 사고 파는 스토어가 이제 개발됐습니다. 이게 앱 스토어가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장부터 영향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상한이고요. 일본 상한 1%까지라고 보는데 미연준은 동일한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에 내용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는 서서히 회복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발적으로 또 더 넘어가서 폴란드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경제는 새해 엔화 약세, 주가 상승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일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이죠. 지진이랑 연준의 발목 잡히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 너무 저금리를 했고 부채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높여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이런 영향고리를 우리가 이제 관망해서 봐야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안 해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그림자 금융그룹 하나가 40조 원, 초과채무 4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3.2조에 벌벌거리고 있지만 중국은 큰 나라다 보니까 40조도 버틸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요거에서 연쇄 파동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4% 성장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관계도 안 좋다 보니까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초과채무만 40조인데 64조 투입.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지금. 이걸 막으려면 100조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드건이나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데 언제나 얘네는 밀어요. 시장이 터지고 난 다음에 침체가 와야 시장 대응하는 거고 중국 탓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남 탓을 할 수 있어야 미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 되는 경우는 최악인 경우라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악재가 터진다고 해서 악재가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방어 가능해요. 우리는 코로나로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순환매 장세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고요. 내려오면 밑에서 매수하겠다 생각을 꼭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 꼭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입니다. 이번 주 위원 점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